네, 그러면은 31쪽에 있는 필수 예제 13부부터 해서 조리제법까지 설명하고 2단원으로 넘어갈게요. 1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는 죄다 숙제고 다음 시간에 검사 및 시켜보도록 하죠. 뭐 그것도. 아야. 31쪽에 있는 13번 문제 보시면 요 4차 다항식을 A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7x 더하기 10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저 다항식 A는 뭔지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가 있을까? 25가 4 곱하기 6 더하기 1인데 그치? 25를 4로 나눴을 때 몫이 6 나머지가 1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25를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4 나머지 1로 볼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1이라는 숫자가 4보다도 작고 6보다도 작죠? 그쵸? 그러니까 25를 예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예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여기 혹시 이게 A가 몇 차식인지 이해가 가요? 차수. 다시. 이게 4차식이잖아요. 여기는 2차식이고 이건 1차식이고. A가 몇 차식일까요? 2차식이겠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덧셈 같은 거 할 때는 높은 차수를 따라가고요. 곱셈 같은 경우는 덧셈한 만큼 나와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일 거야. 그러니까 얘를 A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를 얘로 나눈 몫이 A고 나머지 A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준식을.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A로 어떻게 나눠요가 아니라 저 4차식을 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몫이 나오겠죠. A라고. 목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4차 계수, 3차 없죠? 2차 마삼, 1차 마일, 상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로 나눌 거니까 2차, 1차 상수예요. 1 쓰면은 맨 앞에 맞죠? 1, 1, 3.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쓰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 쓰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빼면은 7, 10 나와서 나머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7x 더하기 10. 이게 이제 몫이잖아요. x제곱 빼기 x 빼기 5라고. 그래서 요게 A다.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4번은 오늘 저 뒤에서 배울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항등식 개념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 보면은 다항식 fx를 x 빼기 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 r이라 할 때라고 써 있어요. 그쵸?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하고 여기 콤마 있죠? 쉼표. 그쵸? 여기까지를 수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혹시 이해 갈까요? 얘를 얘로 나누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니까 나머지는 다시 몫은 qx래요. 나머지는 r만 있고요. 그렇죠? 다시 몫은 q가 아니라 qx고 나머지는 rx가 아니라 r이래. 그 이유까지 알겠어요? 일단 이 식은 fx라는 식이 몇 차식인지 안 나와 있죠. 문제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몫은 마찬가지인 게 이게 차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qx지만 나머지는 왜 rx가 아니라 r이죠? 그냥 r이죠. 왜? 그렇지. 이게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쵸?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걔보다 차수가 작아요. 즉 상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rx라고 안 쓰고 r로만 쓴 겁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나눗셈을 수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거 이해 가나요? 요 수식을 여러분이 적당히 변형해서 그 다음 나눗셈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qx 앞에다가 곱하기 1을 할게요. 1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1인 거 이해 가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도 처음 거랑 똑같은 것도 이해 가죠? 준식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분자인 3은 여기에 갖다 곱할게. 그러면 이제 이게 3x 빼기 2가 되고요. 분모인 3은 그냥 남겨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혹시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는 거 이해 가나요? 준식을 그냥 변형을 적당히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여기에는 1차식이 적혀 있고 이 끝에는 보다시피 어때요? 상수만 있는 거잖아. 이게 그치? RX가 아니라 그냥 R이니까. 그쵸? 그렇다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fx, 좌변은 이거니까 계속 이 식이 1차식과 적당한 누군가의 곱셈 모양, 그리고 플러스 1차식보다는 작은 상수의 합 모양, 꼴로 준식을 변형이 가능하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fx는 얘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구나라고. 그쵸? 그런 식으로 똑같은 fx식을 3x 빼기 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변형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해 갔나요? 확인 체크 40, 41은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여기부터는 월요일 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킴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 뒤에 있는 이제 필수제 15번인 조립제법. 저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나한테 수업 안 듣고 다른 곳에서 수업 듣고 온 친구들한테. 조립제법 니들 배웠지? 배웠지 조립제법. 안 배웠다고? 조립제법 이것도 물어본다고 하니까 안 배웠다고 또 이게 또 거짓말을 사사하네. 조립제법 배웠죠? 배웠나요? 조립제법? 뭐라고 배웠죠? 개수만 쓰는 거라고 배웠어요? 틀린 말 아닌데. 또! 조립제법. 너 뭐라고 배웠어? 나한테. 자, 이렇게 할게요. 조립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게 없네. 잔뜩 써가지고 나눗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4차식 나누기 3차식, 2차식 나누기 1차식, 3차식 나누기 2차식 등등등. 그치? 그런 수많은 나눗셈들 중에서 특히나 한 경우에 특화된 나눗셈을 빨리 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다항식 fx를요, x 빼기 알파, 다시 어떤 다항식을요 1차식으로 나눌 건데, 그리고 그 1차식에 x 개수가 1인 경우예요. 이해가요? 다시 여러 다항식 나눗셈 중에서 특히나 1차식 나눗셈에 특화가 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x 개수는 보다시피 1이어야 돼요. 요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아주 특화된 방식 중에 하나가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그냥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본다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거기 32쪽에 있는 필수 문제 15번 있죠. 3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5라는 3차식을 x 더하기 2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눗셈 했듯이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3, 4, 1차는 없네요. 지금 그쵸? 0, 마이너스 5. 이거 이해 가요? 그 다음에 1차 나누는 거에 1과 2입니다. 이렇게 1x 더하기 2니까 해가지고 앞에 숫자 맞추면 되니까 이거 3 쓰면은 3과 6 빼면은 마이너스 2와 0,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틀리면은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4와 8 빼면 마이너스 13 나오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몫은 뭐냐면은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4고요. 나머지가 이거거든요. 그쵸? 무슨 말 이해 가죠?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크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냥 나름 빨리 할 수 있는데 요걸 더 빨리 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 가요? 지금 한 과정을 더 빨리 하는 식. 지금 요 1차 함계수가 1인 거 보이나요? 네. 자, 이거 지우지 말 걸 그랬나? 비교를 할 수 있게. 길이에 대한 비교. 하는 요령은 이렇게 하죠, 일단. 계수를 숫자만 적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3차 계수, 2차 계수, 1차항 없죠? 그럼 0 쓰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조리제법은 좀 특수한 게 이 제수가 0이 되는 x값이 있어요. 이 제수가 0이다. 요 방정식이죠. 일종 1차 방정식. 요거인 x값이 누구죠?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를 여기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다시 제수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수가 0이요? 선생님 0으로 나누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값을 왼쪽에 적어줬다 이겁니다. 0으로 나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 가죠? 그리고선 이런 규칙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한다는 건데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드랍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할 거다? 지금부터 이 숫자를요 왼쪽이랑 곱할 거예요. 3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그 숫자를 요 바로 다음 칸 위쪽에 적어주고 이 두 숫자를 다시 또 덧세면서 아래쪽에 적어줍니다. 무슨 말 이해 가나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인 건 이해 가죠? 다시 뭐 한다고요? 이 숫자를요 왼쪽 숫자랑 곱할 거예요. 그럼 4 나오죠? 4를 이 위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 이거 두 개 덧셈해서 4. 다시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죠? 덧셈하면은 마이너스 13.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숫자만 그냥 드랍되고 나머지 숫자들은 이렇게 더해서 그 밑에 씁니다. 계속. 근데 이 밑에 줄에 쓰는 숫자는 아래줄에 나온 숫자를 왼쪽과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이렇게 올려서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앞에 있는 이 세 개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가 나머지 해가지고 몫을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4 나머지는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는 방식. 몫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qx라고 쓰고요. 보통 나머지는 숫자만 나왔으니까 r만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좀 빨리 구하는 아까보다 좀 더 빠르죠. 이게 그쵸?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조립제가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내가 학창 시절에 가비엘이라는 걸 내가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배울 건데 내가 옛날에 가비엘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가리비가 아니라 가비엘이. 이게 뭔 뜻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책에 안 나오니까 가비엘이가 무슨 단어인지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 고1 때 수학 담당하던 그 인간이 그 사람 참고로 별명이 류구라예요. 류구라. 별명이 류구라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애들이 선생님 별명을 구라라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갑이라고 하는 이제 뭐 프랑스인가 수학자가 있는데 리가 뭐 프랑스의 뭐 법칙이란 뜻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법칙이다 해가지고 가비엘이라고 하니까 순진무구한 애들은 그걸 다 믿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됐죠. 이 가비리 이게 한자예요. 한자니까 가비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거지, 그치? 이게 더할 가. 비례식 할 때 그 비자입니다.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리. 이거는 물리할 때 쓰는 그 리자 있죠? 덧셈과 곱셈에 대한 법칙인데 이거를 가비엘이 프랑스어니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놀리던데 내가 봤을 땐 그 인간도 분명히 모르고선 짓거린 것 같아요. 조립제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에 특화되어 있지만 요걸 살짝 변형한 걸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변형식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번이죠.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이라는 이 다항식을 2x 빼기 3으로 나누고 싶대요. 이렇게.
요 3차를 요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근데 얘는 쟤랑 좀 다른 게 뭐가 달라? x계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쵸? 2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령은 처음은 요령은 똑같아요. 요 계수를 적어줘요. 먼저 순서대로. 내림차순 순서대로.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상수항. 이해 가죠? 그리고선요. 왼쪽에도 숫자 적어준 건 똑같아요. 왼쪽에 무슨 숫자를 적는다고 했죠? 이 제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고 했어요. 제수가 0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면 x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그쵸? 이해 가죠? 그래서 왼쪽에 이걸 숫자 적어주는 것까지는 저거랑 유사한데 조금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첫 숫자는 그냥 내려온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부터는 덧셈에서 내려옵니다. 합쳐서 내려와요. 계속. 그리고 그 밑에 쓰는 숫자가 뭐다? 얘를 쟤랑 곱하는 겁니다. 곱하면 얼마 나와? 3 나오죠? 적어주고 덧셈해요. 이렇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를 쟤랑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죠? 여기 적어주고 덧셈해요. 플러스 2. 이해 가죠? 얘를 쟤랑 곱해요. 얼마 나와? 3 나오죠? 덧셈해요. 6. 이해 가죠? 자, 근데 지금 한 이 조리제법은 누구를 누구로 나눈 목과 나머지냐면은 일단 제수는 피제수는 똑같아요. 2, 마이너스 5, 3이니까 얘죠. 근데 여기 왼쪽에 얘를 썼다는 거는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눈 걸 의미합니다. 다시 여기다 요거는 0 쓰면은 요것도 2분의 3 똑같이 나오는 거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요게 0 되는 값도 2분의 3이지만 요게 0 되는 값도 2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요. 이 방금 한 조리제법은 2x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을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문제였죠? 몇 번인지 까먹었어. 14번이었나? 요 앞에 숫자를 약간의 변동, 즉 이렇게 꼴로 고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몫을 이렇게 고칩니다.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니까 2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되는 거 이해 가죠? 요거. 요 곱하기 2를 요 앞에 있는 괄호 쪽에 이렇게 다시 곱할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요? 여기서 2를 꺼하다가 여기다 곱하겠다고요. 이해 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2분의 1a에다가 2b를 곱할 거야 하면은 이 2를 여기 앞에다 곱해가지고 이거 a 곱하기 b잖아. 이렇게 쓰는 방식. 이해 가요? 곱하기 2를 빼내서 앞에다 곱할 겁니다. 그럼 이게 앞에 게 2x 빼기 3 되고 뒤에 게 이렇게 바뀌고 그쵸? 더하기 6 되는 것도 이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이 3차식을요. 보다시피 요 1차로 나눴을 때 그치? 이게 차수가 1차보다 작으니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마찬가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하는 조리제법은 무조건 다 뭐라고요? 1차항 계수가 1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처럼 1차항 계수가 1일 때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쓰고 답도 그냥 쓰면 돼요. 하지만 1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때랑 이렇게 요걸로 나눌 때 여기 둘 다 똑같이 2분의 3 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수가 0 되는 값은 얘도 2분의 3이고 얘도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쓴 다음에 내리고 곱하고 해서 쓰는 이 방식이 사실은 얘에 대한 조리제법을 쓴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게 얘라면 곱하기 2를 빼내서 억지로 앞에다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식을 변형해 주면은 그래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변형을 배우는 문제입니다. 요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밑에 있는 42, 43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는 걸 하고 연습 문제 보이죠? 원래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 몇 번 해와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그걸 못했어요. 진도 나가는 게 바빠가지고. 참고로 또 다른 공통수학 원 선행하는 특강하는 바는 하루 만에 1다운이 끝났다고 합니다. 되게 빨리 나갔나 봐요. 연습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면 되겠죠? 요거 체크해서 이것도 시켜보겠습니다. 넘겨서 38쪽.
빨리 안 나가도 되잖아. 그렇지? 정해진 목표까지를 그냥 천천히 나가더라도 꼼꼼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수학 시험 뿐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는데 빨리 푼다고 점수 주는 과목 없습니다. 그쵸? 뭐 올림픽도 아닌데 말이야. 그치? 100m 달리기 하듯이 빨리 푼다고 점수 주는 과목 없어요.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는 느리지 않으니까. 38쪽에 나오면은 항등식이란 말 나오는데 항등식이 뭐였죠? 하면은 이제 애들이 응? 들어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할 텐데 맞아? 항등식이란 말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럼 문제 내야지. 풀 수 있나요? 참고로 풀어라의 의미가 뭔지 알아? 정확히 말하면 저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예요.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a분의 b라고? 맞아요? a가 0이면 어떡하려고? 내가 이거 여기다 1차 방정식이란 말 안 썼는데 그냥 이거를 풀어라잖아. 어? 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그때는 이 등식은 뭐에 해당하죠? 1차 방정식이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무슨 함수예요? 나 여기다 이거 안 썼는데? 나 이거 안 썼는데 여기다가 이거? 몇 차 함수예요? 그쵸. A 값과 B 값 이런 거에 따라 몇 차 함수인지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니들 여기다가 아니 이게 또 뭐죠? 이거 는영 붙이면 이거 몇 차 방정식? 그렇죠. A 값이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지. A 값이 0이면 1차 방정식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 써놨잖아요. 그냥 얘를 풀어라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얘를 풀어라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A가 0이 아니면 이건 1차 방정식이므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누구? A분의 B입니다. 이건 이해 가죠. 두 번째. A가 0이면요. A가 0이면요. B값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A도 0이고 B도 0이면 주어진 저 등식이 저 꼴 자체가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그쵸? 그럼 물어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죠? 모든 실수. 그쵸? 이 등식을 풀어다가 그거 아니야?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 이거 아니냐고요. 그쵸? 만족하는 X를 구하라가 우리 보통 간단히 말하는 풀어라예요. 영어로는 솔브가 되겠네요. 그쵸? 풀어라. X를 구하라. 그쵸? 이거 만족하는 X가 뭐가 있냐고요. 모든 실수. 여러분이 현재까지 배운 건 모든 실수. 나중에 가면 복소수 배웁니다. 모든 복소수. 그쵸? 그냥 실수까지만 할게요. 이거 만족하는 X는 뭐예요? 모든 실수. 다시 할게요. X가 모든 실수에서 저 등식을 만족시키게 하려면 A값과 B값이 0이면 됩니다. 이해 가요? 세 번째. 만약에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경우. 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B가 1인 경우. 그러면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은 1이네요. 그쵸? 예를 든다면. 그쵸? 그럼 이거 만족하는 X는 어떨 것 같아요? 없죠. 어떤 걸 대입해도 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얘는 보통 없다예요.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첫 번째인 케이스를 보통 뭐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방정식을 부르는 거죠. 특정한 X에서 준식이 성립하죠. 그쵸? 특정한 X에서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이죠. 그리고 특정한 그 X에서 성립하는 저 값을 보통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얘는요?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얘.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항등식이에요. 언제나 성립하는 식. x가 1이어도 이거 성립해. x가 2여도 성립해. x에 100을 넣어도 성립해. x에 파이를 넣어도 성립해. 루트 1을 넣어도 성립해. 라고 하는 x에 무슨 식을 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걸 우리가 이제 항등식. 이게 바로 이 단원의 제목이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보통 불능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안 배우더라고.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접하는 하나의 등식은 조건에 따라서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항등식이 되기도 하고 불능식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이 접하는 하나의 등식은 상황에 따라서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항등식이 되기도 하고 불능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미 항등식을 중1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요? 뭔데? 예를 들어봐. 항등식 예를 들어봐. 여러분이 배웠던 항등식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중요한 개념을 중1 때 배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1 때 그렇게 수학이 뭐 대단한 거겠어? 까짓 거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데 하면서 이제 막 계산만 위주로 했던 애들이 이렇게 용어를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분명히 배웠거든요. x 더하기 x는 2x다. 이거 이해 가요? 이게 항등식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 x에 1을 넣어도 좌변 우변 같지 않나요? x에 5를 넣어도 좌변 우변 같지. 이게 항등식이라고. 이게 다시 이거 등식 아닌가요? 이게 항등식이라고요. x 더하기 1 제곱하면 뭐 나오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 곱기 이해 가요? 이것도 항등식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x에 3을 넣어도 되지 않나요? x에 5를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은 항등식을 봐왔어요. 그동안 계속. 알게 모르게. 뭐 3 더하기 2의 x는 3x 더하기 2x. 이것도 항등식이죠. 그렇지 않나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요. x가 어떤 숫자든 간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분배 법칙을 한다든가 지금처럼 곱셈 공식을 쓴다든가 단순하게 동류항을 정리하든가 등등등 수많은 곳에서 항등식을 이미 써왔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배워보겠다 이겠죠. 참고로 이 항등식을 배우는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좀 전에 나눗셈 배웠죠. 그렇죠? 그 나눗셈 수식 그것도 항등식입니다. 다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x 빼기 1로 나누면 x 해가지고 x제곱 빼기 x고 빼면 4x 더하기 1이고 여기다 또 4를 쓰면 4x 빼기 4니까 나머지가 5 나오지 않느냐. 그치? 다시 한번 해볼까? 주어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x 빼기 1로 나눠서 몫이 x 더하기 4고 나머지가 5인 거 이해 갔나요? 네? 이게 항등식이라고요. x에다 숫자 10을 넣고 좌변 계산하고 우변 계산해 보세요. 같은 값 나오지 않을까요? 왜? 왜냐고요? 이걸 전개한 게 이거 아니야?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전개식도 항등식이에요, 결국은. 곱셈 공식도 항등식이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거 기억나요? 곱셈 공식 10개 나왔던 거? 그거 다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항등식을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써왔던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 단원 제목이 항등식이. 그걸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방정식은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만족하는 뭘 찾는 거야? x값 찾는 거예요. 1차 방정식 x 구하죠. 연립 방정식 xy 구하죠. 2차 방정식 x 구하죠. 그럼 항등식은 뭘 구하랄까? 뭘 구해야 될까? 항등식에서는. 항등식은 어차피 답이 이건데 무조건 답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 뭐예요? 모든 수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무엇을 물어보냐? 그래서 질문이 좀 다르죠. 항등식은요. x를 구하라가 아니에요. 항등식은요. 얘를 구하라예요. 얘가 뭔데? 개수죠. 주어져 있는 등식에 개수를 구하시오가 돼요. 항등식의 질문은. 이해 가냐고. 왜냐면 항등식은 정답이 항상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x를 구하시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항등식은. 주어진 식은 항등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주어진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든 x에서 성립합니다. 어떤 x라도 성립합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니 x를 구하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질문이. 항등식이면 뭘 구하시오? 계수를 구하시오예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항등식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계수 구하기로 연결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미정계수 문제를 풀 겁니다. 미정계수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직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어. A, B가 얼마인지 몰라. 그거를 이렇게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게 항등식 되려면 A랑 B랑 어때야 돼? 응, A도 0이고 B도 0이면 돼. 이렇게 말이죠. 저거 살짝 응용 버전 하나 보여줄까요? AX 더하기 B랑 CX 더하기 D랑 같다. 이거요. 이 등식의 이름은 뭐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 지금 이제 약간 체력이 회복이 됐어요. 아까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었는데 조금 회복이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저 문자 A, B, C, D에 따라서, 그죠? 조건에 따라서 등식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항등식 예. 아니다. 이렇게 쓰자, 문제를.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 C, D의 조건을 구하시오. 다시. 이 식은요, 그래요. A, B, C, D 값에 따라서 이게 방정식이 될 수도 있죠. 1차 방정식이. 하지만 나는 이 식을 항등식으로 봐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A, B, C, D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조건이. 저것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 C, D의 조건은 뭘까요? 앞에서 이거 했잖아요, 이미. 그쵸? 그래서 이거 이항하면은 A 빼기 CX가 D 빼기 B랑 같은 거 혹시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 꼬라지가 저랑 꼬라지 똑같네요. 이 꼬라지가 항등식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 기억나요? 저거 밑에 파란색 뭐였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돼요. 따라서 A랑 C랑 같고요. B랑 D랑 같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 이거 항등식 아니겠냐 이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쵸. 이게 뭔가 싶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배우는 이유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나눗셈 있죠? 이거를 연계시키려고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가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항등식이 뭐라고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렇지? x값에 관계없이. 그러므로 항등식은 x를 구하시오가 아니라요. 항등식은 조건을 구하시오예요.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이라는 조건 구하기고요. 이 조건은 보다시피 다 계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수 구하기 문제가 됩니다. 문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쪽 계수랑 이쪽 계수가 어때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질문 자체가. 그리고 푸는 기본적인 방식은 요겁니다. 쉬워요. 그냥. 항등식을 푸는 기본 방식은 0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0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덧셈한 거 0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 가죠? 여기 어떤 문자를 갖다 넣어도 이 식은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은 이렇게 어떤 문자가 나와도 곱하기 0 만들고 곱하기 0 만들어서 덧셈하면 0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그쵸? 개념은 들어도 모르겠죠, 잘? 그 오른쪽 39페이지 보면은 뭐 미정계수법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계수 구할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거를 구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을 배우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차라리 예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보여요? 39페이지 예제?
a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b 곱하기 x 빼기 3 은 x 이런 뭐가 있대 보다시피 등식이 있대잖아. 그치?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 이게요 방정식이다? 그건 여러분의 희망이죠. 문제에서 분명히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해요. 다시 할게요. 등식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첫째, 항등식. 등식인 애는 자식이 3명이에요. 둘째, 방정식. 셋째, 불능식. 니들 혹시 이게 뭐라고? 뭐요? 아, 이거 2차 함수 아니야? 그치? 이것도 등식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걸까, 이걸까, 이걸까? 뭐요? 방정식이에요. 왜냐고요? 항상 성립하진 않죠. 이게 이 식이 혹시 x가 1이고 y가 5여도 성립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x가 1이면 y가 얼마일 때 성립하죠, 준식이? 1일 때만 성립하는 거 아니야? x가 3이면요? y가 100이어도 성립합니까? 아니죠. x가 3이면요? y가 9일 때만 성립하잖아요. 이거 방정식이죠, 그럼 이것도. 특정할 때만 성립하니까. 이해가? 근데 그럼 이 특정한 이 숫자들을 좌표 평면에 찍으면 그 점이 이렇게 찍히지 않나요? 점들이? 그 점들 다 연결하면 뭐가 되죠? 이거죠, 포물선. 이것도 방정식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2개짜리 방정식. 다시 등식엔 보통 3가지 등식이 있어요. 항등식과 방정식과 불능식. 저 하나로 좀 다 설명했잖아, 지금 보다시피. 상황에 따라 이게 항등식이 되기도 하고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불능식이 되기도 한다고. 방정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를 그동안 배운 거 아니야? 1차 방정식 이렇게 풉니다. 2차 방정식 이렇게 풉니다. 그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항등식은 언제 항등식이 되지? 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식이 어떻게 생겨야 항등식일까?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는 0이 있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a, b는 어때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항등식은 보통 개수 찾기라고요. 이게 항등식 되려면 어때야 돼요?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한다고요. 이해 가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게 항등식 되려면요. 이거 는 0 써야지. a도 0 나오고 b도 0 나오고 c도 0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x에다 어떤 숫자 넣어도 되지 않냐고요, 내 말은. 이해 가요? ax 더하기 b랑 cx 더하기 d랑 같다라는 등식이 있어. 이게 항등식 되려면요. 네,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 된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px 더하기 q랑 같대.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는 0이고 b는 p랑 같고 c는 q랑 같으면 돼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건 항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방정식이라고, 이게 방정식 인정받으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2차 방정식 아니겠냐고요. 이해가? 내가 하나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고등수학이 디테일을 다루는 게 뭐냐면은 이거 혹시 이거인 건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야. 알고 있니? 왜 저거죠? 증명했나요? 증명. 혹시 이 옆에 단 여기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네요. 그쵸? 고등학교는 저런 걸 물어본다고요. 니네가 정말 제대로 배운 게 맞는지. 네? 풀다 보면은 이렇게 단 어떨 때만 쉬운 예중 하나 이런 것도 있잖아. x 빼기 x분의 1이 뭐 4일 때, 아니다, 더하기로 하자. x 빼기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1보다 작음. 이거 풀리면 얘도 엄청 틀리죠? 왜냐고요? 이걸 안 읽거든요. 이걸 왜 주겠냐고. 그치?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여기 분명히 단 써 있거든요, 옆에. 본 적 있어요? 기억이 나요?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물어봤잖아. 이거 몇 차 함수라고요? 누가 또 2차 함수를 한 거야? 내가 옆에 이거 썼냐고. 안 썼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있고 없고가 완전 다른 거 아니냐고. 이게 있으면 2차 함수죠. 이게 없으면요. 아까 얘기했잖아.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지만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죠. 그 정도의 여러분이 디테일을 챙겼냐 이거지 내 말은. 여기 조건 뭔지 알아요? 단 A 양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쩌면 좋지? 우린 조만간 음수 들어간 걸 배울 텐데 여기. 얘랑 곱하면 뭔지 알아? 얼마일 것 같아? 얼마로 예상돼요? 얼마로 예상되죠? 값이? 루트 6? 왜냐면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식이 있고요. 이 공식이 있어요. 이제 공식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그때 어떨 때 쓴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조건에서는 이 공식 쓴다라고. 그런 걸 이제 챙겨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한다고 이제. 대충 이해가 가요? 뭐라는지 잘 모르겠죠? 문제 볼게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개념으로 떠드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느낌, 아 이 느낌, 아 이런 거 구하라고 하고 좀 느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항등식이 뭐라고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걸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 불러요. 41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1번.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도 x를 구하시오 아니죠. 보다시피 질문이 a, b, c를 구하시오예요. 개수를 구하고 한다고요. 이렇게. 1번을 보면은 x 빼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을 곱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3차식이 나온대. 이게 바로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고 전개했구나 인지 이거 3차 방정식이구나 인지 구별하겠냐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뭔만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는 x요.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2항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블라블라는 0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뭔지 알아 이거? 이건 2차 방정식이죠. 이해 가냐고. 이건 2차 방정식이죠. 왜? 2차 함계수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는0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요. 이건 뭐예요? 네, A 값에 따라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요. 이건요. A 값, B 값, C 값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항등식이 될 수도 있다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뭔 말인지 이해 가냐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 3차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보다시피 항등식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뭐야? 저거 전개한 거 얘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A, B, C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나온 겁니다. 그런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개수 비교법. 쉽게 말해서 저거 좌변 전개한 거 쭉 쓴 다음에 3차 함계수끼리 비교, 2차 함계수끼리 비교, 1차 함끼리 비교, 상수항 비교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려운 말로 하면 수치 대입법인데 이 수치라는 게 결국은 숫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대입법. 무슨 말이냐면요. 어쨌든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x에다 숫자 1 넣어도 되겠네. x에 숫자 1을 넣어도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숫자 적당히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 한번 전개해 볼까요? 전개할 수 있잖아.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치? 전개하면 혹시 x제곱인 건 이해 가죠? 2차항이 요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요? 혹시 2차항들이? 그럼 2차항 계수가 뭐야? 하면은 a 빼기 1 나와요. 이거 이해 가요? 네, 벌써 지금 1단 이제 막 끝났는데 벌써 의욕이 이렇게 확 꺾여버리면 난 어떻게 수업하죠?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출 수가 없어. 18도가 한계란 말이야. 더 낮추고 싶은데. 파워 냉방으로 틀어.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더 죽겠으니까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2차항 이거 이해 가요? 1차항은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1차항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a랑 빼기 3 요게 1차항이겠고요. 그쵸? 상수항은 플러스 3 나와요. 좌변 전개한 거 이거라고요. 자, 얘가 얘랑 같다. 즉, 여기 는 쓰면 안 되겠지, 원래. 좌변을 전개했을 뿐. 우변은 이거고요. 그쵸? 자, 준식을 한번 간단히 고쳤습니다. 좌변 단순 전개로 말이죠. 그래서 좌변도 3차식, 우변도 3차식 등호가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3차항 계수가 서로 같겠네. 3차항 계수 1, 3차항 계수 1 이렇게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계수끼리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바로 계수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2차항 계수는 지금 뭐예요? 좌변은 얘죠? 우변은 얘고요. 그렇죠? 얘네들도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라고? a 빼기 1이 b랑 같다고. 1차항은요? 1차항 계수 얘죠? 마이너스 a 빼기 3. 여기서는 1차항이 누구야? 마이너스 2죠? 는 마이너스 2. 아, 요거 풀면 a 나오겠다. 그치? a가 얼마 나오니? 마일? 그럼 이거 위에다 대입하면 b도 나오겠다. 그치? b는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 상수항과 이쪽 상수항도 같게. c는 3. 이렇게 a, b, c를 놓으면 이 식은 좌변에다가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우변에 넣은 것과 같다 이겁니다. 이해 가요? 지금처럼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씩 다 이렇게 비교해서 3차 계수 누구, 2차 계수 누구라고 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이제 계수 비교법이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2x 제곱 빼기 6x 빼기 2가 a 곱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이거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지우고 다시 하자. 자리가 없다.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하자. (2x) 제곱 빼기 6x 빼기 2는 a의 x 더하기 1x 빼기 2 더하기 bx의 x 빼기 2 더하기 cx의 x 더하기 1. 이게 항등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등식 볼 때마다 이 앞에 방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항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야죠. 이건 항등식이라고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구하시오라고 보다시피 A, B, C 구하시오예요. 이해 가냐고. 방정식이면 X를 구하시오. 일 테지만 항등식일 때는 이제 A, B, C 개수를 구하시오예요. 질문이. A, B, C에 얼마를 넣어야 언제 성립하냐고요. 근데 이거를 전개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이것도 전개해서 A 곱하고 이것도 전개해서 B 곱하고 전개해서 C 곱하고 그걸 싹 다 정리하면은 개수 정말 장난 아니겠죠? 이 문제는 1번 방법으로 풀기에는 정말 하드할 거예요. 난이도가.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2번 방법으로 풀어야 쉽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이걸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걸 전개해서 개수로 풀 건지 적당히 숫자 몇 개 넣어서 풀 건지 문제마다 달라요. 이게 계속. 지금 같은 경우는 x에 숫자 적당히 넣는 게 또 빠른데요. 그럼 어떤 숫자를 넣을 거냐? 여기 인수 분해된 게 보일 텐데 요 값을 0만 들어주는 값이 있어요. 이래서 요거 0만 들어주는 값은 x가 누구죠? 마이너스 6가 플러스 2죠. 그쵸? 요거 0 되는 값은 누구죠? x가 0 또는 2고요. 그쵸? 요거 0 되는 값은 x가 얼마예요? 0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요런 숫자들을 대입할 거예요.
이해 가죠? 대입할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식을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숫자 적당히 몇 개 짜집기로 풀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에 지금부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뭐라고 쓰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 2 더하기 6 빼기 2예요. 이해 가요? 좌변. 우변은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거 0 나오죠. 요것도 0 나오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만 남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야? b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 이거 이해 가요?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b 값이 얼마인지 나오죠. 2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는 이 항등식에 x에 숫자 0을 대입할까요? x에 0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는. 우변은 뭐죠? 0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은 두 번째 얘랑 세 번째 얘 지워지는 거 보여요? 0으로? 첫 번째 것만 남겠네? 여기 x 0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2a. 오, 여기서 a 값 1 나오겠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x에 이번에 뭘 대입할까? 2를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면 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지워지거든요. 그쵸? 세 번째 것만 남잖아. 자, x 2를 대입했습니다. 좌변은 뭐죠? x 2 대입했으니까 8 빼기 1, 6, 12 빼기 2고요. 우변은 x 2를 대입했으니까 이거 2와 3, 6c네. 그치? 이렇게가 남아요. 그러면 얼마야? c가?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해서 ABC를 산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편의상 이렇게 x 숫자 쓰고선 가로 쓰면은 그냥 아 이게 대입하라. 뭘 대입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건 분명히 등식이라고. 그치? 그럼 등식에 대입했으면 좌변 값과 우변 값을 쓴 다음에 마찬가지 등호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등식에다 대입했으면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이거고 둘은 같다고 생각 같다. 그러니까 처음이 등식이면 계속 이렇게 보다시피 등식이거든요, 다. 근데 이제 이걸 안 지켜요, 애들이. 이 규칙을. 기본 규칙인데. 지금 등식에 대입했잖아. 그럼 등식 값이 나와야지 계속. 등식은 뭐다, 등식은 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렇게 안 풀어왔거든, 그동안 수학 풀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수식이. 대충 쓰면은 다 틀려요, 이게. 와, 정말 내가 이거 살면서 제발 식 좀 써라 했는데 끝까지 안 쓰고 버틴 애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다 틀려, 이거를, 문제를. 정말 다 틀려요. 수학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지. 제발 좀 쓰라고. 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쓰냐고? 아, 하다못해 내가 쓴 걸 똑같이 베끼던가, 차라리. 쓸 줄 모르면 베껴야죠, 그러면. 이해 갔어요? 저기 세 문제 있죠? 세 문제 3분 줄게요.